자, 그럼 도형에다가 치수를 넣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렸던 도형은 그냥 우리가 치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모양들만 중요도를 높여서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물건들은 치수를 가지고 있죠. 뭐 맨홀 뚜껑이 손바닥만 하게 만들다면 그거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작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치수는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치수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치수를 넣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기준으로 간단하게 또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일 때 지금 가로, 세로에 있는 수치가 변하는 게 보이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직접 가로가 지금 먼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뭐 가로를 30으로 해봅시다. 가로 30, 그리고 탭을 누르면 세로의 길이를 정할 수 있게끔 바뀝니다. 세로 20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를 칩시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30과 20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직사각형 도형을 살짝 옮기겠습니다. 깨끗한 방향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다가 우리 원을 하나를 넣을게요. 원을 넣을 때 원을 이렇게 원의 크기는 10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10 키보드로 치는 겁니다. 아직 그 클릭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클릭은 하지 않은 상태로 키보드로 10을 누르고 엔터를 쳐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생겨요. 10짜리 지름의 원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을 이 가로의 중심과 세로의 중심에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되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자석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둘 다 점선이 되어가지고 중앙이 되는 부분에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멈추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애초에 그릴 때 10이라는 원을 그릴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봅니다. 이 선을 위로 왔다 갔다 해보면은 중간 지점에서 녹색으로 커서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아직 클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왼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다가 녹색으로 변하는 지점에서 쭉 마우스를 끌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을 할 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요걸 기점으로 10을 쳐주고 엔터를 누르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10이라는 크기의 원을 아무데나 그려요. 그리고 치수라고 하는 이 구속 조건에 있는 이 치수 버튼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치수 버튼이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요 가운데 점과 여 두 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치수가 보입니다. 20의 반은 몇이죠? 10이죠. 그럼 여기서 1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또한 이 가운데 점과 다시 이쪽 왼쪽을 클릭을 해서 30의 반인 15를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모든 것을 지우겠습니다. 자, 치수를 넣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쓰고 하는 방법보다 더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일단 그립니다. 아무렇게나. 그리고 이때 치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요걸 클릭을 해서 내려서 30을 치고 엔터를 칩니다. 마찬가지 오른쪽도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빼서 놓고 20 넣고 엔터를 칩니다. 이 방법이 사실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가로, 세로 각각 100인 원을 정정합니다.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는 요것을 클릭해서 빼서 100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클릭을 해서 여기에 길이를 하려면 요 선과 요 선과의 사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즉, 요 선의 길이를 해야 한다 해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이 선과 이 선을 클릭을 해서 빼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선생님, 왜 그러면은 굳이 한 번 클릭하면 될 것을 두 번 클릭하나요? 한 번 클릭해도 똑같은 결과인데. 네, 여러분 말이 맞는데 사실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단순한 모양만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보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모양,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지금은 이러한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총 길이를 선정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만 할 수 있고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끝과 끝을 선택을 하면 전체의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 그다음에 치수는 임의대로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서 아무렇게나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길을 한다고 해서 이것만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와 아래를 그 사이의 것을 하려면 그 끝과 끝을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하는 방법. 또한 이것도 됩니다. 끝과 끝 선을 해는 것도 되지만 이 점도 클릭이 돼요. 점과 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으로 이루어진 것의 치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루어 보았고요.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 그리고 호가 이런 식으로 있다 쳤을 때 봅시다. 이러한 모양이라고 칩시다. 자, 이 원의 치수를 지금은 48점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50으로 합시다. 그럼 이렇게 딱 정확한 원으로 그려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3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호의 반지름, 이 부분은 지름이네요. 이것은 50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길이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아주 정확한 위치로 배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모양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 위치를 조절함에 따라서도 이 모양을 확실하게 딱 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수를
선택을 해놓으면 아무리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요 사이에 길이가 30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요거는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구속. 잡아가는 게 구속이 아니라 딱 속박시키는 겁니다. 3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도 내가 정해놓은 이 값만큼들은 절대 변하지 않게끔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좀 이 그림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속할 부분을 넣어 봅시다. 여기에 선이 있다고 하고, 자, 이 선과 이 점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은 이 선에서 이렇게만 이동할 수 있을 뿐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이 선을 이 사이에 아주 가운데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30이 요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와 여기를 15로 정해 놓으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이 선이 여기로부터 이 원의 중심에 이 선이 있다는 거, 그러고 이 선의 위에 이 호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15라는 틈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좌우로 이렇게 느려지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구속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것과 요 점과의 거리를 우리가 100으로 딱 정해 놓으면 더 이상 이거는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됩니다. 요 모양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보조선으로 썼던 요거는 빼주고, 이제 그 보조선이 사라지면 또 제멋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이 구속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치수를 넣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해 보았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나머지 구속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인벤터에서 다양한 도형을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또한 크기가 일정한 정해진 크기의 도형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치수 기능을 이용했죠. 다음 제시되는 형성평가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학습한 내용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할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벤터에 대한 네 번째 수업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수업에 참여하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실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